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보다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나라는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조금은 좀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시장이 정상화가 될 때 나의 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좀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체인 콜콜콜 시간을 좀 많이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많은 종목 상담 받으시고 종목의 포트폴리오도 꼭 교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밑에 지금 나가고 있듯이요. 현재 저희가 전화 상담 접수와 유튜브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41로 지금부터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실시간 채팅 상담산에 남겨두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틈틈이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2650포인트를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2550포인트를 넘어갔다라는 의도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자체도 현재 5일선과 60일선을 좀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장은 약간 전약 후강의 느낌으로 좀 후반 갈수록 시장이 좀 더 강해지고 있기는 한데요. 한 가지 조금은 좀 계속해서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시장을 좀 끌어당기는 주체가 누군가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이 끌어당기면 차라리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 쪽에서 2,7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그 주된 기관이 어디가 들어오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을 좀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 시장은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좀 단기적인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가 정해놨었던 단기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2,550포인트와 2,450포인트 사이에서 현재 이 박스권을 넘어간 이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역시나 이 자리에서는 수익난 종목을 좀 현금화 시켜 놓고 시장이 일단은 추가적인 또 눌림이 좀 나와줄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은 시장이 2,550포인트를 뚫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뚫고 2,600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보셨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7월 패키지라고 해서 7월 달까지의 협상이 오늘 아침에 스콧 베센트 장관도 굉장히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측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을 법한데요. 거래 상대방인 미국에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손해를 감안하면서 너무 많이 퍼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 협상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면요.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발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수입품이 40%나 줄었다라는 걸 보면은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이 아직도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올라간다고 해서 오히려 안심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올라가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어떻게 조금 오해를 하시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관세 영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이날 있죠. 4월 9일부터,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음봉은 한 3번 정도 나오고 상승하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사실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극한의 공포와 극한의 조심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장은요,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시장이 우리 예상보다 더 올라갈 때는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내리꽂을 때, 남들이 공포에 휩싸일 때는 우리는 위쪽에서 현금을 만든 거를 가지고 요 밑에서 좀 용기 있게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들의 마인드 컨트롤은 어느 정도 반대 방향으로 좀 조율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0.76% 올라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꾸려주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상한 2,55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대응을 하시고 현금을 바꿔놓으시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시가총액 제가 코스피 200을 좀 펼쳐 놓은 건데요. 오늘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전기, 전압 뭐 이런 관련주인데 실질적으로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은요.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받아주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LG생활건강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화장품주들이 같은 테마를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 자체는 지금 양시장 다 플러스권에서 양봉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테마들은 아직도 움직임이 좀 굼뜨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섹터는 역시나 오늘 하나오션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중공업 부분, 그러니까 조선 섹터들이 좀 눌려주고요. 하나오션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그룹주들도 원래 같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주들도 같이 떨어져 주면서 조선과 방산이 왜 같이 움직이는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만은 방산주들도 그간 주인공이었던 조선과 방산이 오늘은 시장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은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제가 계속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시장이 올라갑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아직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장은 올라갈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고 현금 모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전화 상담 전에요. 참여 방법 안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밑에 다시 나가고 있죠. 밑에와 위에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번호는 02-3153-2641니까요. 지금 상당 전화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온 시스템 4,100원에 40%요. 아, 4,100원에 40%. 요거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나 보네요. 한 4개월 정도 아, 됐어요. 어떤 게 또 좋아 보이셔가지고 한온 시스템을 사셨어요? 저는 장기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좀 좋은 섹터긴 한데. 네. 네. 비중 40%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네네. 여기서 저는 네. 한 20%에서 30% 이상 더 빠지면 네. 그 40%더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좋게 볼까요, 이 종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한원 시스템이 원래는 독자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다가 그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로 대주주로 넘어간 거 아시죠?
네네. 예, 결국에는 그 한국 타이어의 자회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가 한온 시스템을 왜 M&A 인수합병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한온 시스템이 주로 하는 그 사업체가 뭐냐면 자동차 열 관리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자율주행 차가 됐든 어쨌든 배터리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배터리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배터리 차량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 화재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아직도 좀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온 시스템은 그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예, 근데 다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재방송으로 다시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한온 시스템이 가장 취약점이 뭐였냐면 기업의 부채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은행 빚이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자기 자본보다는 은행 자본이 좀 더 많다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데 사실은 한온 시스템이 가장 최약점이 뭐였냐면 이 부채 비율이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시장에서는 약간 저평가받은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혼자 독자 생존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 타이어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금수저 아닌 부자 아빠를 만난 거잖아요, 얘가. 네네. 그래서 결국엔 한국 시스템의 재무제표가 같이 녹아 들어가주면서 이 부채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국 타이어가 좀 차감을 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온 시스템의 기술력도 굉장히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 타이어라는 그 모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온 시스템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4월달 관세 발표 이후에 쭉 떨어졌다가 V자 반등으로 살짝 올라와 주기는 하는데 아직 주가가 급등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3,200원, 3,000원 초반대까지는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그때 비중을 한 번에 40%는 실지 마시고요. 내려왔을 때 비중 10% 정도씩 몰아서 실어가면 이 종목 한 종목으로라도 그냥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3,100원이나 200원 정도 오면 10% 사고 네. 또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또 추가 매수하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산 만큼 실기에는 비중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그 자리에서 비중 10%씩 그냥 쪼개가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바닥 자리에서 위쪽으로 확 트는 듯한 모습은 아니에요. 기업은 괜찮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얘가 3,000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언제부터 또 자리를 잡냐. 위쪽으로 틀어 올려서 한 4,100원 내지 4,000원 정도 자리 왔을 때는 거의 바닥 잡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는 거의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3S고요. 아, 3S. 네. 네, 금액은 3,000원에 샀고 네. 비중은 15%. 아, 비중 15%. 이거 사신 지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어디 나오는 거 보고 사신 거예요? 그냥 TV 보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종목 명만 딱 봐도 제가 어느 정도 네. 좀 감이 오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매수가 오면 팔고 싶은데 네. 이게 오긴 올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오래 걸릴 것 같. 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이미 우리가 3S라는 종목을 사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 들어와서. 네. 일단은 첫 번째, 이 3S라는 종목이 뭘 하던 간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기업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 기업이 잘 될 것 같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앞으로 기업을 살 때 꼭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시가총액이라는 걸 꼭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얘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이렇게 차트상 이렇게 윗꼬리가 되게 많죠. 네.
예, 그렇다라는 건 이런 거래에 의해서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 쭉 한번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겼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쭉 빼고 다시 거래가 들어와서 쭉 한번 올렸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밑으로 쭉 빼는 그런 약간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서두에 이번에는 좀 단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얘가 거래 들어와서 조정받고 또 거래 들어와서 조정받고 거래 한번 들어와서 또 조정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번엔 뭘까요? 거래 또 들어와서 위쪽으로 또 올라갈 타이밍 아닐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종목이. 네. 근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네,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꼭 3,000원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2,900원 정도만 와도 파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넘어갈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런 저는요, 전에라도- 이거 네. 꼭 3,000원까지는 안 기다렸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2,900원 있잖아요. 며칠 전에 네. 2,885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침에 얘가 막 이렇게 달리는 말처럼 막 위쪽으로 뛸 때가 있을 거예요, 시청자님. 네. 네. 그때 그냥 눈 찔끔 감고 어느 정도 원래는 우리가 이 과거를 생각하면 3,000원에 샀다가 1,800원에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 번 정도 반등 무조건 옵니다. 이 종목은 올 것 같아요. 추세가 살아있어서. 올라오면 2,850원 이상 자리에서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꼭 3,000원을 기다리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시가총액 꼭 좀 보고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아,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에 20%요. 아이고, 이거 LG 디스플레이 종목명 제가 듣자마자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뭐 손해를 보더라도 네. 어디쯤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구매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건지. 요거 혹시 추가 매수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할 의향은 있는데 다른 것도 너무 많이 묵히다 보니까 조금 손해가 가도 네네네. 조금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면 그냥 네. 매도 처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상담 방송 하는 거를 좀 보셨다면 저는 이제 손절할 종목과 이제 종목을 교체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네, 손해를 네. 보더라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편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앞에 대기업 문자가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네.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움이 아니라 이런 네. 종목들은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은 무조건 내 원가대로 올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시간 가는 싸움 할 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4년 됐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그게 오래돼서 제가 참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화면을 잠깐 못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재방송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일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주가의 캔들이 움직이는 게 일봉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도 답답하고 종목이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 특히나 대형 종목들은 월봉이라는 걸 좀 보는데요. 얘는 17,000원에 우리가 사서 좀 오래 기다리긴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요.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예, 더군다나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약간은 좀 의미심장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적자 부분이었습니다. 적자. 네. 예, 기업이 돈을 못 벌면은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아, 못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추가 매수하면은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2025년도에 실적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아직요. 아, 얘네가 흑자 전환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을 해볼까 정도로 넘어온 거예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네. 돼요.
그래서 얘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주가가 9,000원 넘어갈 때 정도에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네. 좀 이해 가세요? 네, 네. 예. 약간 이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멘토님,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거면 지금 8,5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왜 9,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요? 500원 손해보게?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9,000원짜리를 찝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의 주가는요. 9,000원 정도 올라와야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9,000원 이상 왔을 때 저희 주책 콜콜콜로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요. 추가 매수 네, 타이밍 혹시 정확하게 연락이 안 되면은 멘토님 9,000원에는 추가 매수를 얼마쯤 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한 10%더 했으면 좋겠어요. 10%요. 네네네. 근데 웬만하면 연결을 하셔가지고 더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네. 네, 그래서 9,000원 네. 넘어가는 자리에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넘어서야 되네요. 네, 일단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장기간 가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쪽에 17,000원 단가가 어느 정도 좀 갭이 좀 차이 나는 단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단가가 쉽사리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9,000원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현재 OLED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섹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9,000원 자리 넘어가서부터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게 9,000원에 추가 매수 그거 네. 하면은 올해는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좀 승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네. 12,500원 이상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9,000원짜리에서 매수하기 시작하면요. 아, 그러면은 9,000원짜리에서 20%에서 12,500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상담이 돼서 그거를 확신 져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000원이 넘어가는 자리부터 우리가 다시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LS 에코 에너지요. 에코에너지. 네. 네, 매수가 비중 제가- 어떻게 되실까요? 37,246원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거를 네. 지금 40%거든요, 비중을. 아이고, 네. 이게 고점에서 좀 사가지고 제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지금 모아서 지금 40%까지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37,246원에 지금 4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주식 제가 한 지는 몇 년 됐지만 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또 밑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가격에서 조금 줄였다가 또 밑에서 잡고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이거를 버리고 싶진 않거든요. 이건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좋은 회사인데 그런 게 있죠. 회사는 좋은데 너무 이제 얼마에 처음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비싸게 사다 보니까 그 비싸게 산 걸 또 내가 어떻게든 손에 메꾸려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됐고 그랬는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단가는 많이 낮춰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조금 연속되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긴 됐죠, 시청자님. 네네. 아유,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일단은 그 LS 에코에너지라는 회사 자체가 해저 케이블 쪽이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케이블 쪽에 많이 연관이 돼 있고 특히나 얘네들이 하는 거는 그 베트남 쪽에도 또 사업을 좀 많이 해요. 네. 동남아 쪽에 통신 케이블 쪽도 많이 하고 전력 케이블 쪽도 많이 하는데 보시면 회사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영업이익도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실적도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위치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방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늘 정도의 비중을 좀 덜어내고 다시 한번 밑에서 좀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얘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거기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LS 일렉트릭이 미국에다가 1조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어저께 이제 스페인 쪽에서 전력 부족으로 뭐 정전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전선 전압주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럼 얘도 같이 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 매수가까지는 기다리기 조금 애매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 좀 덜어내는 거 어떨까요? 아, 네. 예, 거기서 비중 절반은 덜어내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예,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정말 땡큐일 것 같은데. 예, 그러면 26,000원 우리가 에서 위에서 제가 막 손해보고 판 고민 거를 많이 했거든요. 25,000원짜리에서 다시 메꿔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비중을 줄이진 마세요. 아직 시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5,000원짜리 있죠. 네, 네. 네, 요 자리에서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멘토님 네. 하나만 여쭐게요. 네네네. 만약에 얘가 그 35,000원을 만약에 거래량을 끊고 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네네. 제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참 네. 상담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때그때 상황을 다 예측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업의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으로선 그때 거래량이 확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많은 주식 투자를 해보고 많은 종목을 이렇게 어루만져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심지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도 우리가 네. LS 에코에너지만 종목을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얘를 팔고 다른 종목을 할 때 그 나쁜 습관이 또 따라오게 되면 이 LS 에코에너지에서 번 돈 이 다음 종목에서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투자와 원칙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죄송스럽지만 드리고 싶고 저는 35,000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줄여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손절서는 혹시 손절가요? 이 종목은 네네.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손절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예, 예, 이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 대덕전자요. 24,100원에 15%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 이게 참 깝깝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게 원래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진짜 과거에는 좀 잘 나갔는데 요즘에 실적이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얘가. 제가 그래서 보자마자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화면 보시면 일단 매출액도 꺾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3년 기점으로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의 펀드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덕전자가 원래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원래 얘가 주력으로 하는 업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반도체 네, 맞아요. 삼성의 맞아요. 그걸 핀. 맞아요. 그 반도체 보시면 그 반도체 이렇게 낄 때 옆에 이렇게 핀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게 플립핏 BJ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대덕전자예요. 근데 예. 뭐 삼성전자 쪽 향도 좀 세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나가다 보니까 얘도 밑으로 꺾였고 전체적인 실적도 꺾여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종목 자체가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나거나 막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손절해서 종목 교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종목 자체가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해가 가세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4,100원이면은 지금보다 상당히 좀 고단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매수할 때가 네. 한참 보고 뭐 외국인들하고 많이 들어온다고 내가 추천을 받고 그래 내가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이고 떨어졌다. 사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졌구나 이 종목 그쵸? 예예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4,000원에서 13,000원 요 자리에서 그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얘가 떨어지는 와중이거든요, 지금.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플리핏 BJ나 뭐 MLB 쪽 그 적층, 다층 기판이라고 하는 그런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원래는 중국 이관신 때문에 얘가 연초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게 지금 시들시들하다 보니까 다시 원자리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의 영향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약한데 울고 싶은 놈 뺨 한 대 더 때리는 느낌으로 밑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포기하고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목을 탈출할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4,000원과 13,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걸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진행할지 아니면은 거의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자리를 잡아주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반기 가도 그 자리를 안 네, 합니까? 상반기 내에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은 안개가 껴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 만약에 상반기 지나가도 올라온다면 대충 얼마 정도? 일단은 만약에 얘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올라와도요. 2만 원, 2만 원, 2만 1,000원 넘기는 지금 힘들어 보여요. 예. 예, 2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일단은 바닥 잡아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요. 그래도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희 일주일 내내 방송하고 있으니까 전화 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시장은 뭐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을 그럼 어떻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건 저희 멘토님들께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많은 것들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연휴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우선 궁금하실까요?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17만 3,503원입니다. 아이고, 이거 20%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예. 요즘에 좀 좋다 했는데 갑자기 4월부터 확 꺾이니까는 참 어렵죠, 종목.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거 연초부터 되게 좋게 보고 봤던 종목이었거든요. 아, 예. 아유, 근데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저도 참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저는 네. 지금 정도가 네. 기 전부터 한 뭐 21년도부터 딱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랫동안 안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여기서 조금 좀 더 10% 정도 늘릴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요즘에 제가 이때 되게 네. 좋게 봤다고 생각했잖아요. 저 연초부터 이 종목을 되게 좋게 생각해서 야,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 종목이 올라가겠네? 라고 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전 되게 좋게 봤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상과 달리 네. 이때 관세 이후부터 얘가 내려가고 한 번을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혼자. 예. 그러면 보통은 이때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빡 뭐라고 해요. 아니 혼자 떨어져가지고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종목이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졌네. 야, 이거 조금 더 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거기서부터 기회 포착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바닥까지 또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기회였고 이때도 기회였어요. 과거로 본다면. 그렇죠? 예. 이게 얘가 9만 원대에 내려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9만 원대 내려왔던 적이 뭐 2020년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볼 것도 없지만 이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박앤세이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약간 보통 시청자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색깔이 확실한 친구가 조금 더 아싸라니 만나기 편하고 색깔이 조금 없는 친구는 조금 만나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좀 그래요. 그렇죠. 두 예. 가지를 다 품고 가기 때문에. 맞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유가에 관해서도 유가에 반응을 하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떨어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차라리 길을 텄으면 유가에 따라서 매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배터리 쪽에 대해서 매매를 해도 되는데 두 가지 투 트랙이 있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방향을 못 잡는 건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라도 9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매수 적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위쪽에 상당히 위쪽이잖아요. 17만 3천 원이라는 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실적이 안 좋아도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네. 안 좋은 네. 종목을 우리가 좀 겁내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개인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걸 주가가 지금 반영을 다 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까요?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반영이 무조건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예. 현대차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실적이 더 이상의 나쁘게 나올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악재는 다 반영한 주가가 9만 원대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다 좋아요. SK 이노베이션 악재도 반영했고 주가도 충분히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건 뭐냐? 이제부터 산 다음에 어떠한 또 이상향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내가 산 다음부터 계속해서 쭉쭉쭉쭉 위쪽으로 올라갈까라고만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굼벵이처럼 버티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차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게 V자 반등으로 드라마틱하게는 올라가진 않으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천천히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럼 내일 추가 네. 매수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고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근데 멘토님, 네. 공매도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매도요? 예. 네네네네. 요거는 그래도 상관은 없나요? 공매도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주가를 저평가하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인 건 맞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어떠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공매도 숏커버링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 급등할 때 얘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공매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공매도량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거는 정말 예전에 한 2000년도 초반대의 얘기고요. 오히려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주가가 저가로 계속해서 배팅이 들어오면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숏커버링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한 96,500원 선이면 추가 네. 매수해도 제 금액에서는 괜찮다? 네, 저는 흔들리지 지금 이 자리에선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화제약이고요. 대화제약. 17,000원에 30%. 고민 많이 되시겠네, 이 종목.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쯤 이 가격에 오늘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데, 예, 지금쯤에서 제가 이걸 좀 줄여야 되는가 비중을 제가 이렇게 추가 매수할 돈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으시겠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요즘에 사신 게 아니고 6개월 기다리셨다고요? 6개월 해가지고 중간에 저 샀다 팔았다 해서 지금 이 종목으로는 손해는 안 났는데 네. 제가 이 가격 되면은 이렇게 좀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 생각이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살 돈은 봤을 때 없어요. 제 네. 기준만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저는요, 이 종목 15,00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좀 200원밖에 안 남긴 했는데 예. 어차피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셨잖아요. 예, 조금. 맞아요. 조금이시겠지만 15,000원 깨지면 이 종목은 자르고 나오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아요. 네.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종목이? 막 변동성이 엄청 커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네, 변동성도 크고요. 일단은 신용시장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을 빛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벌써 7% 가까이 된다라는 건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 종목은 밑으로 완전 떨어져서 오히려 11,0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 조금 짜릿하게 15,000원 라인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5,000원만 딱 보고 가시면 돼요. 오늘 딱 네. 맞고 올라간 자리. 네. 그 자리만 보시고요. 만약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17,000원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세요. 이런 종목은 오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유튜브 상담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종목이고요. 덱스터가 요즘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 매수가가 지금 8,000원인가요? 8,000원에 비중 10%다. 덱스터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등락폭이 좀 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좀 내리막 타다가 요즘에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물려 계신 지가 조금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디어 쪽, 특히나 영화 이쪽으로 좀 몰려가지고 좀 종목이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요거 보이시죠?
저는 이런 재무제표를 가진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빠르게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목이 매수가가 8,000원이라고 하셨죠. 8,000원인데 8,000원대까지는 올라오기가 단기간에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일단은 이 자리 한 7,500원에서 7,000원짜리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탄력은 줄 겁니다. 한한령 해제라든지 어쨌든 엔터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미디어, 영화, 콘텐츠 뭐 이쪽으로 같이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지금 수익 보고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오래 기다린 만큼 손해를 가장 덜 보고 나오자라는 판단으로 다가가는 게 좋으시니까요. 올라가게 되면 7,500원짜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3,200원에 10%요. 오, 어제 사셨어요? 아니 6, 7개월 됐는데요. 아, 얘는 이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릴까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되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오래 기다렸는데 내 매수가 오면은 네, 되게 고민되죠. 맞아요. 그간 6개월 동안 기다렸던 게 또 싹 잊혀지고 야, 이거 내 본전 왔는데 조선 방산으로 갈아타? 이렇게 고민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물려 있을 때가 오히려 속편하고 내 본전 오면은 그때부터 또 고민이 되는데 저는 호텔 신라가 업황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갖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단 어저께 이 양봉, 장대 양봉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고 밑에 보시면 거래도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죠. 네. 네, 이 종목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드리기는 어렵지만 종목 자체가 오히려 밑으로 한번 눌러줘가지고 38,000원 정도 내려오면 오히려 요 밑에서 비중 더 늘려가도 돼요. 왜냐? 요 거래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밑으로 떨어져도 겁먹어라, 겁먹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걸까? 뭘까요? 네. 떨어져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얘가 바닥에서 지금 거래를 동반해가지고 한번 긴 장대의 양봉을 만들었으면요, 위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단가가 보이거든요. 네. 48,000원? 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수익률이. 아닙니다. 38,000원이면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요, 그간 물려왔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봉으로 계속해서 밀렸잖아요. 네. 거기다가 호텔 신라라는 건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되게 많은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한 번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쭉쭉쭉쭉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약간 그 매물대라고 하죠.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올라올 때마다 파는 물량이 많아서 조금 덜컹, 올라오고 덜컹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게 예측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 종목은 아마도 시청자님이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종목 되게 경험 많으시죠? 맞아요. 네, 이 종목도 아마 시청자님한테 그런 아주 나쁜 경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48,000원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는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고요. 매수가가 56,000원인가요? 56,000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한때 정말로 핫했던 종목이죠.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종목은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요. 떨어진 만큼 올라갑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공정한 게 주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56,000원 단가가 좀 저는 애매하다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좀 애매한 단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좀 찬성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자체가 일단은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매수하는 주체가 외국인이 따로 되지도 않고 지금 기관 쪽에서도 따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32,000원에서 3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탄력은 좋지만 종목이 지금 위쪽으로 턴한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2,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오프라인 강연회에도 많은 팁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주책 콜콜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